자, 이번에는 이 단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물론 닮음도 추후에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 공식은 특히 중학교 3학년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까지 꽤 자주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각 삼각형은 반드시 닮음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직각 삼각형이니까 하나는 90도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예각이라고 한다면 90도가 아닌 다른 한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건데요. 그럼 저절로 각 두 개가 같아지면서 AA 닮음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 삼각형은 이미 직각으로 각 하나가 같기 때문에 두 각의 크기가 같아져서 AA 닮음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작은 직각 삼각형 녹색 하나,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 큰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요. 핑크색으로. 녹색과 핑크색은 둘 다 여기 있는 이 핑크색 각을 공통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삼각형 ABC, 큰 삼각형이네요. 어떤 순서로 했냐면 공통각 쓰고 직각 쓰고 C를 썼죠. 그럼 녹색 삼각형도 공통각 쓰고 직각 쓰고 나머지 한 각을 쓰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A, E, D와 닮음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직각 삼각형의 닮음의 활용,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그 중요한 공식이 되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별표 딱 치고 봅시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에서 오른쪽에 그림 그려놨죠? 꼭지점 A에서 90도인 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도인 각 A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면 한 점에서 내린 선이 그 변과 수직으로 만나도록 했을 때 그 만나는 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죠.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세 직각 삼각형. 자, 세 직각 삼각형은 뭐냐면 원래 있던 바깥쪽이 큰 핑크색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방금 수선의 발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왼쪽에 작은 녹색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로 작은 빨간색 직각 삼각형, 이렇게 세 개의 직각 삼각형이 모두가 다 닮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찾을 수 있는 세 직각 삼각형 기호로 나타내 볼까요? 자, 삼각형, 자, A, B, H, 빨간색 쓴 거예요. X 동그라미 직각순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빨간색 써볼게요. 자, 삼각형 X 동그라미 직각 CAH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 큰 핑크색 삼각형은 삼각형 X 동그라미 직각이니까 CBA가 모두 다 AA 닮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닮음비를 이용해서 5가지 활용 공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안 써놨는데 반드시 위치로 암기합니다. 위치로 기억하자. 이거 백날 기호로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 선생님은 기호로 쓰기는 할 건데 위치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이 AB의 제곱, 자, 요거의 제곱, 요거는 이제 지워볼게요. 지워보고요. 자, AB의 제곱은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AB, 요거의 제곱이요, 전체 곱하기 왼쪽이다 라는 거예요. 밑변의 전체 곱하기 이 수선의 발에 의해서 밑변이 이렇게 두 토막으로 잘라지는데 왼쪽이에요. 자, 왼쪽 선분의 제곱이 밑변의 왼쪽 곱하기 밑변 전체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위치로 선분 BH 곱하기 선분 BC, 요렇게요. 자, 그러면은요, AC의 제곱은 이 오른쪽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의 제곱은 비슷한 맥락으로 밑변의 오른쪽 곱하기 밑변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선분 CH 곱하기 선분 BC,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우리가 AH면 이 녀석의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의 제곱이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다. 자, 선분 BH 곱하기 선분 CH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내용은 A 곱하기 AC, 이건 다시 지우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조금 생뚱맞을 거예요. 선생님 막 그냥 막 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공식이라고. 그쵸?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따 증명해 줄 거예요. 지금은 이 공식의 형태에 조금 집중해서 외우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게 되면 한 번만 더 앞으로 돌아갈게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 왼쪽의 제곱은 밑변의 왼쪽 곱하기 밑변 전체. 자, 오른쪽의 제곱은 밑변의 오른쪽 곱하기 밑변 전체. 높이의 제곱은 왼쪽, 밑변의 왼쪽, 밑변의 오른쪽. 요거까지 우리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외울 내용은 AB 곱하기 AC. 즉, 얘 곱하기 얘.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겁니다. 선분 BC 곱하기 선분 AH. 요거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이 BC의 제곱, 이 BC의 제곱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인데요. 이 BC는 우리가 이 바깥쪽 큰 직각 삼각형에서 봤을 때 직각이랑 쳐다보고 있는 변이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빗변이라고 불렀어요. 즉 직각 삼각형에서 BC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되는데 그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AB하고 AC는 빗변이 아닌 다른 두 변이죠. 그래서 다른 두 변의 제곱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것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닮음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한 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미안해요. 조금 새벽에 찍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한글 뜻으로 여는 게 좋아요. 직각 삼각형에서만 성립합니다. 빗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굉장히 강력한 어마어마한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때긴 하지만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써서 문제될 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배우는 닮음 안에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증명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왜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증명을 위해서 조금 깨끗한 페이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림은 아까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증명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목적으로 두시면 되고요. 조금 욕심을 내서 증명까지 하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증명까지 하는 것도 좋은,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바깥쪽 큰 직각 삼각형 하고요. 그쵸? 안에 있는 얘가 모두 다 닮음인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응각도 이렇게 앞에다가 X 동그라미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번호를 매기면서 할게요. 변을. 자, 잘 보세요. 이 변을 1번. 자, 이 변을 2번. 이 변을 3번. 이 변의 길이에요. 4번. 자, 기호로 AB로 외워봤자 백날 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5번. 여기 6번. 위치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증명할 내용은 뭐였냐면 이 왼쪽 변의 길이 제곱. 즉 1번의 제곱이 밑변에 잘린 부분의 왼쪽 2번 곱하기 여기에 있는 밑변 전체 6번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있는 작은 갈색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핑크색 큰 삼각형 보이죠? 이거 두 개는 닮음입니다. 맞죠? 닮음이에요. 그럼 닮음이라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작은 갈색 삼각형에서 빗변, 즉 직각과 쳐다보고 있는 변은 1번이죠. 그래서 1번인데 이 큰 삼각형에서 빗변은 몇 번이죠? 네, 6번이 되겠죠? 6번은 다시 이 작은 삼각형에서 들어와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끝각으로 하는 변이 2번이 되죠? 자, 2번인데 이 큰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끝각으로 하는 변이 여기에 있죠.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곱한 게 2번 곱하기 6번이 되고 이렇게 곱한 게 1번이 두 개 있으니까 1번이 제곱이 돼서 그래서 1번의 제곱이 2번 곱하기 6번이다 라는 이 식이 닮음비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죠. 자, 그러면 비슷한 개념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번엔 우리가 오른쪽 변의 제곱, 즉 4번의 제곱이
밑변의 잘린 부분에서 오른쪽 곱하기 밑변 전체인 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즉 3번 곱하기 6번.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데 사용하는 삼각형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과 바깥쪽 큰 ABC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둘 다 핑크니까 얘는 지우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자, 흰색 아무것도 안 칠해진 두 번째로 큰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 4번은 이 흰색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4번 빗변인데 이 핑크색 제일 큰 삼각형에서 빗변은 여전히 얼마죠? 네, 6번이 되겠습니다. 는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 작은 두 번째로 작은 삼각형에서 x하고 직각을 양 끝에 두고 있는 이 변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고요. 자, 3번인데 이 큰 직각 삼각형에서 각 x와 직각을 끝각으로 하는 변이 지금 현재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식을 이용하게 되면 6번 곱하기 3번이 4번 곱하기 4번이니까 4번의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번의 제곱이 3번 곱하기 6번과 같다라는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로, 그리고 번호도 헷갈리는데 막 A, B, B, C 그렇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치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의 제곱이 밑변의 잘린 부분의 오른쪽 곱하기 밑변 전체다라는 식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증명할 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 높이에 해당되는 5번 있죠. 네. 5번의 제곱이 여기에 있는 밑변의 왼쪽 곱하기 오른쪽 2번 곱하기 3번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증명을 해볼 텐데요. 얘는 이제 이 갈색 삼각형하고 제일 작은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흰색 직각 삼각형, 두 번째로 작은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일 작은 삼각형, 갈색 삼각형에서 x하고 직각을 양 끝에 두고 있는 변이 5번입니다. 자, 5번인데 그럼 걔랑 대응변은 이 흰색 삼각형에서 각 x는 여기에 있죠. x하고 직각을 끝각으로 하는 변이 여기가 돼서 3번이 되는 거고요. 5번의 3번은 다시 작은 삼각형으로 돌아와서 동그라미하고 직각을 끝각으로 하는 변이 2번이 되고요. 2번인데 흰색 삼각형에서는 동그라미가 여기에 있죠. 동그라미하고 직각을 끝각으로 하는 변이 다시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걸 쓰게 되면 내항의 곱은 2번 곱하기 3번이 되고요. 외항의 곱은 5번이 2번 곱해지면서 5번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지금 다 닮은비 이용해서 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3학년의 피타고라스의 내용이라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빗변의 제곱, 제일 긴 변의 제곱, 6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인 1번과 4번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의 증명은 우리가 위에서 찾아낸 이 세 가지 공식, 증명해낸 이 세 가지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 공식을요,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세 가지 공식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이용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 왼쪽의 제곱이 밑에 거의 왼쪽 곱하기 밑에 거 전체 6번이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의 제곱은 이제 외우실 수 있나요? 자, 오른쪽의 제곱은 비슷하게 밑변의 잘린 부분의 오른쪽 곱하기 밑변 전체가 됩니다. 요렇게요. 자, 이 두 식을요 더해 볼게요. 여러분들 더하고 나면 그 왼쪽은 1번 제곱 더하기 4번 제곱이 됩니다. 1번의 제곱 더하기 4번의 제곱 은이 되고요. 오른쪽은 얘 더하기 얘가 되죠. 2번 곱하기 6번 더하기 3번 곱하기 6번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두 항이 똑같은 숫자가 곱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번 더하기 3번이 남겠죠. 이렇게 분배돼서 여기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분배돼서 여기가 생기는 건데 거꾸로 묶어낸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다시 이 2번 더하기 3번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위쪽에서 다시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위쪽 그림에서 녹색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2번 더하기 3번이고 그게 밑변 전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는 2번 더하기 3번이 6번 하나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변이요, 오른쪽 변이 6번 곱하기 6번이 되면서 6번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6번의 제곱은
1번의 제곱 더하기 4번의 제곱이라는 이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로 이름으로 외우세요. 이 녀석의 내용은 뭐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글로 기억해 주세요. 이 내용은 특히 꼭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선생님 기존에 증명한 건 이제 조금 지울게요. 그림을 다시 위로 붙이고 좀 하기가 번거로워서 마지막 내용 하나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요거 지우고 여기다 증명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하나는 닮음을 이용한 것도 심지어 아니에요. 우리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AB 곱하기 AC, 다시 말해서 1번 곱하기 4번이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 밑변 곱하기 높이다라는 거였어요. 6번 곱하기 5번인데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밑변이 되면은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 녀석을 얘를 밑변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즉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로 구했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라는 식이 되는 거고, 곱하기 2분의 1만 없애고 나서 나타낸 식이 위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요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응용 공식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 중요도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 녀석들을 선생님이 지금 기호로 써놨는데 제발 위치로 기억하시고, 특히 마지막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한글 뜻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10초 안에 푸는지 3분이 걸리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직각 삼각형의 닮음의 기초 유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강의 때, 개념 강의 때 열심히 외웠던 공식들을 사용해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이 왼쪽의 제곱은, 어이쿠야, 너무 두껍다. 왼쪽의 제곱은, 네, 밑변 중에서 잘린 왼쪽 곱하기 밑변 전체라 그랬죠? 그래서, 네, 선분 BD 곱하기 BC가 되고, 그러면은 4 곱하기 9가 돼서 36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고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AB가 지금 현재 X잖아요. 그래서 AB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 여기 있는 4 곱하기 여기 9가 되겠죠. 36이 되고요. 제곱해서 36이 되는 X는 6이 되겠죠. 이렇게 채울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이제 오른쪽인데요. 이 오른쪽의 제곱은 잘린 오른쪽의 밑변 곱하기 밑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제곱은 3 곱하기 12가 돼서 36이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갈 말은 CD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36이 되는 6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BD 곱하기 DC, 자 DB 곱하기 DC, 즉 얘 곱하기 얘는 우리가 얘의 제곱이다 라고 공부했었죠. 선분 AD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AD가 6이니까 6의 제곱은 9 곱하기 X가 되겠습니다. 6의 제곱은 36이고 얘는 9x니까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4하고 풀리게 되겠네요. 자, 이걸 공식을 안 쓰고 여기서 닮음비로 다 하나하나 찾아서 쓰면은 물론 풀리기는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닮음비로 풀어도요 여러 번 하다 보게 되면 숙달돼서 닮음이 금방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고등학교 때까지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닮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활용 공식을 멋지게 이용해서 빨리 푸는 습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렇다고 저 안에서 닮음을 못 찾아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서 나오게 되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저 공식을 쓰지 말고 닮음을 찾아서 하세요 라고 하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닮음을 찾고 닮음비로 식을 세워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증명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준 거고, 되도록이면 증명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는 공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그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선분 AB의 제곱은 여기 왼쪽이 되겠죠? 왼쪽의 제곱은 밑변의 왼쪽 곱하기 밑변 전체가 되겠습니다. 선분 BD가 되겠고요. 자, 그럼 AB의 제곱은
x제곱이 되겠고요. 왼쪽은 3cm, 밑변 전체는 12가 돼서 36, 즉 제곱해서 36이 나오는 건 6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AC는 여기 오른쪽이 되겠죠? 이 오른쪽의 제곱은 밑변에 잘린 오른쪽 곱하기 밑변 전체가 되니까 선분 CD가 이 오른쪽이니까 그 다음 밑변 전체가 와야 되겠죠? 선분 BC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X제곱이 되겠죠? 이 AC의 제곱이 4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36이네요. 그래서 X는 똑같이 6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선분 AD의 제곱,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위치로 외웠어요. 높이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다. 선분 BD 곱하기 DC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높이의 제곱은 66에 36이 될 거고요. 이게 X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우리가 찾는 X는 9cm하고 아주 쉽게 공식을 활용하면 닮음을 찾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 공통각이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뭐 잡다하게 써진 부분은 다 옆에 나와 있고 구하라고 하는 것만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지금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예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AA 닮음이 되겠죠. 그래서 닮음비를 한번 써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X를 포함을 하는 식을 세우려면 이 큰 바깥쪽 큰 핑크색 직각삼각형에서 X는 어느 변에 포함이 되냐면, 그렇죠? 직각과 동그라미를 양끝각으로 하는 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작은 녹색 삼각형에서도 직각과 동그라미를 끝각으로 하는 변을 먼저 써볼게요. 8이 되겠고요. 자, 8대. 자, 그 다음에 그 핑크색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변은 직각과 동그라미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전체 길이가 되겠습니다. x 더하기 10이 되겠고요. 요거는 다시 작은 삼각형으로 돌아와서 이 10cm는 직각이랑 쳐다보고는 빗변에 해당되죠. 10대. 이 핑크색에서 빗변은 직각이랑 쳐다보고 있는 이 변 전체가 되겠습니다. 20이 되겠고요. 요걸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둘 다 10으로 나눠서 1대2가 되겠네요. 이 b가 맞으려면 지금 후항이 전항의 2배니까요. 얘도 이 녀석의 2배인 16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x는 6이 되면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도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통각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나머지 한 각, 같은 각을 이렇게 대응각을 표시를 해줍니다. 구하라고 하는 부분은 x라고 잡아두고요. 저 x가 사용되는 변을 먼저 큰 삼각형에서 우리가 찾아내 보니까 요렇게, 그렇죠? 직각과 동그라미를 양끝각으로 하는 변에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똑같이 대응하는 변을 작은 녹색 삼각형에서 찾아보게 되면 직각과 동그라미를 끝각으로 하는 변의 길이가 4cm로 주어졌네요. 자, 그럼 4대 핑크색 큰 삼각형에서 그 녀석의 대응변은 x 더하기 5가 되고요. 다시 작은 삼각형으로 돌아와서 알려준 변이 빗변의 길이 5cm가 되겠죠. 그리고 핑크색 삼각형에서 빗변, 즉 직각이랑 쳐다보고 있는 제일 긴 변은 10cm가 되겠습니다. 이거 둘 다 5로 나누면 1대2가 되고요. 5로 나누면은요. 그럼 이 비율은 후항이 전항의 2배가 되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얘도 여기는 4의 2배가 되려면 8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x는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B와 각 C에서 마주보는 변에 이렇게 수선을 그린 거죠. 수선을 그리게 되면 직각 삼각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기네요. 일단 이렇게 바깥쪽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갈색 둘,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셋,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진한 갈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4개가 생기게 되죠. 네, 됐나요? 자, 먼저 ACE와 ABD 4개랑 나머지 4개와 다른 거니까 먼저 1, 2번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ACE 빗금치면 되지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녹색으로 ACE는 어디 있나요? AC 여기가 되겠죠. 자, 이 녀석과 ABD면은 빨간색 여기 닮음 맞죠? 둘 다 직각이고 공통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AA 닮음입니다. 오케이. 일단 1, 2번 중엔 답이 없어요. 자, FBE. 일단 선생님이 1번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1번이 지금 현재 2번이랑 똑같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얘 왜 안 지워지지? 1번 ACE. 자, AC면은
자, 우리가 이 공통각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를 C를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하고 여기 X를 더하면은 90도가 나와야 하죠.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냐면은 이게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나머지 얘랑 더해서 90도가 나와야지 180도가 되죠. 근데 여기도 지금 현재 90도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X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는 마주보고 있는 막국지각이니까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다시 90도고, 그럼 여기는 이 각은 동그라미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 X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요걸 확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읽어봅니다. 자, 삼각형 3번 FBE 여기 해당되네요. 우리가 지금 ACE가 직각 X 동그라미고, 녹색으로 칠한 FBE도 직각 X 동그라미라서 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음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빨간색 빗금으로 칠해볼게요. CBD 어딨나요? CBD 여기가 되겠네요. CBD 여기인데 직각이고요. 여기 전체 각은요 반드시 X는 아닙니다. X보다 크죠? 그쵸? 그 다음에 이 각도 동그라미인지 X인지 우리가 현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1, 2, 3번은 다 하나는 직각, 한 각은 동그라미, 한 각은 X인데, 지금 우리가 4번에서 체크하고 있는 이 빗금치는 삼각형 CBD는요 직각인 것만 하나만 알고 나머지 두 각이 X하고 동그라미랑 같은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번은 현재 아니고요. 자, FCD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핑크색으로 칠하고 있는 여기가 되는 건데, 얘도 직각 하나, 동그라미하고 하나 X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닮음이 돼서 아닌 거는 4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이제 각을 먼저 체크를 하고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번 풀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직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걸 X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막국지각 동그라미, 여기도 다시 직각이니까 여기 X, 이렇게 우리가 각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찾아봅니다. 자, 1번 ABE면 동그라미 X 직각으로 갖는 거고, ACD면 동그라미 X 직각이니까 일단 1번과 2번은 세 각이 같으니까 닮음 맞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찾는 삼각형은 직각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X 하나를 각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직각 표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이렇게요. 자, BCD면은 현재 여기고요. 아니죠, 그렇죠? 동그라미 각, X 각이 없죠. 아니고요. 자, 4번 FBD면은 지금 현재 여기 녹색이고요. 네, 동그라미 하나, 직각 하나, X 하나 맞습니다. 자, FCE 여기 지금 칠하고 있는 녹색이고요. 직각 하나,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맞습니다. 아닌 건 3번 하나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뭐 쭉 설명된 거는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DC의 길이네요. DC의 길이, 우리가 이 구하라고 하는 걸 편의상 X라고 두고 식을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이 바깥쪽으로 녹색으로 칠한 이 삼각형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둘 다 직각이면서 이 각을 공유하고 있는 A의 닮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삼각형 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건 핑크색 삼각형이죠. 핑크색 직각 삼각형은요, 우리가 이 빗변의 길이와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서 물론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써도 되지만 그 삼각형 안에서의 변들 사이의 길이의 비도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삼각형에서 빗변 대 제일 짧은 변 길이의 비가 핑크색에서는 15대 6이고요. 이걸 3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하게 되면 5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저 핑크색과 닮음인 모든 직각 삼각형들은 빗변 대 짧은 변의 길이의 비가 5대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녹색 직각 삼각형으로 돌아가서요. 녹색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10이고요. 짧은 변은 여기의 길이가 되는데 얘를 모르니까 우리가 y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가 빗변 대 짧은 변 y는요, 쟤랑 닮음인 삼각형 핑크색이랑 똑같이
5대2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2배가 되니까 얘도 2배를 하게 되면 저기서 y의 길이는 4cm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렇게요. 자, 그럼 여기 전체가 15고 요만큼이 4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15에서 4를 빼서 11하고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아니 선생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생각을 합니까? 라는 의문사항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눈에 보이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소위 말해서 노하우라고 하죠.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노력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문제를 빨리 푸는 길 같은 거죠. 그렇죠? 처음 보면 당연히 안 되고 여러 번 연습을 통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 닮음을 활용하겠구나 라고 캐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다시 돌아가서 문제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그림에 다 나와 있고 구하라고 하는 건 AQ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찾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 직각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녹색 직각 삼각형이요, 둘 다 직각이면서 여기를 공통각으로 가지고 있는 AA 닮음이 됩니다. 그럼 두 삼각형 중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핑크색 삼각형이죠. 핑크색 삼각형의 빗변, 제일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의 비가 지금 현재 10대 4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변 대 짧은 변, 길이의 비가 10대 4, 2로 나눠서 간단하게 하게 되면 5대2가 되고요. 그럼 핑크색이랑 닮음인 모든 직각 삼각형은 항상 빗변 대 짧은 변이 5대2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녹색으로 돌아오게 되면 녹색의 빗변의 길이의 비는 여기 전체가 되겠죠. 자, 15대 짧은 변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를 y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빗변 대 짧은 변, 즉 15대 y가 닮음인 핑크색 삼각형의 비율과 똑같이 5대2가 되어야 되고요. 전항이 3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3배를 해서 y를 얻어내면 y는 6cm가 됩니다. 네, 여기가 6cm라네요. 전체 10에서 6c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x가 되는 거니까 x는 4cm 하고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의 닮음 한 예가의 크기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에서 쭉 나와 있는 부분은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글 부분이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걸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요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이 왼쪽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여기를 직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한다면 동그라미하고 x를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각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90도가 되어야지 여기 있는 90도랑 더해지면서 180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빗금친 각은요, 동그라미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이기 때문에 얘도 각 x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여기 있는 x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동그라미 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은 각을 모두 다 표기를 해냈고요. 자,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그러면 녹색 삼각형과 선생님이 지금 빗금치라고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이 서로 각이 같은 AA 닮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건 이 녹색 삼각형이에요. 이 녹색 삼각형에서 우리가 직각과 x를 양 끝각으로 하는 변의 길이가 지금 현재 8이고 직각과 동그라미를 양 끝각으로 하는 변의 길이가 10이죠. 그래서 차례대로 쓰게 되면 8대 10은 하고 나서 핑크색에서도 똑같이 이 8은 앞에서는 직각과 x의 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핑크색에서 찾게 되면 직각과 x각을 끝각으로 하는 변이 우리가 지금 x라고 설정해 뒀네요. x대 그 다음에 이 10cm는 직각과 동그라미를 끝각으로 하는 변이니까 그걸 여기서 찾게 되면 직각 여기, 동그라미 여기니까 20cm가 되겠죠. 요렇게요. 자, 그럼 후항이 2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2배를 하게 되면 x는 16cm 하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은 비를 꼭 얘랑 대응되는 게 얘니까 8대 x는 10대 20. 물론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 삼각형 한 삼각형 안에서 같은 위치의 비율이 같다라고 비례식을 세워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때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종종 있으니까요. 꼭 생각의 틀을 한쪽 방향으로만 잡아두지 마시고 두 가지 방법을 꼭 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했던 문제니까요. 조금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건 BD의 길이,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여기를 각 동그라미, 여기를 각 X라고 한다면 여기가 각 동그라미, 여기가 각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는 조금 원래대로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닮음이죠. 자, 3에 대응하는 변은 직각과 동그라미를 끝각으로 하는 변이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6은 자, 이제 x에 대응하는 변은 직각과 x를 끝각으로 하는 변이니까 직각과 x를 끝각으로 하는 변 8이 되겠죠. 그래서 x 대 8 이렇게요. 자, 그럼 내항의 곱은 6x가 되고 외항의 곱은 2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는 4cm 하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 문제도 지금 사항 설명은 다 옆에 그림에 들어가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걸 먼저 x라고 잡겠습니다. df의 길이, 여기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각을 써보게 되면 여기는 동그라미 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x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동그라미하고 x는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도 이제 x가 되어야지 90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동그라미, 여기가 다시 동그라미, 이렇게 각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녹색 삼각형과요,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이 A의 닮음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녹색 삼각형에서 동그라미하고 X를 잇는 이 변에 대응하는 변은 핑크색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닮은 B는 일단 5대 9로 시작하겠습니다. 5대 9는 다시 녹색 작은 삼각형에서 길이를 알려준 게 여기 3cm가 되겠죠. 직각과 동그라미의 양 끝변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대 그 녀석을 핑크색으로 찾게 되면 직각과 동그라미를 양 끝각으로 하는 변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항의 곱은 3, 9, 27이 되고요. 외항의 곱은 5x가 되면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5분의 27하고 분수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녹색 직각 삼각형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직각 삼각형이 여기를 공통각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되겠죠. 그 공통각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이 각을 x각이라고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도 저절로 x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도 다시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하나 더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여기 길이가 같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2가 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두 삼각형은 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두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녹색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이 핑크색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구하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아직 안 썼네요. AP의 길이 여기 X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얘는 이 X는 지금 이 핑크색 삼각형에서 빗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빗변의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핑크색을 사용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녹색과요 지금 칠하는 이 핑크색이 되겠죠. 지금 녹색을 보게 되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알고 있으니까 걔랑 닮음인 삼각형 중에서 x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에 해당되는 이 핑크색 삼각형의 닮은 비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자, 이제 보게 되면 녹색 삼각형에서 동그라미하고 직각을 양 끝각으로 하는 변이 8입니다. 8대 자, 이 핑크색 삼각형에서 동그라미하고 직각을 끝각으로 하는 변이 10이죠. 이게 닮은 비가 되고 간단하게 나타내면 4로 나눠서 2대 3이 됩니다. 요거는요, 다시 녹색으로 돌아와서 x와 직각을 끝각으로 하는 변이 12가 되고요, 핑크색으로 돌아와서 x와 직각을 끝각으로 하는 변 여기 전체가 되겠죠. 여기 전체는 8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이게 지금 전항이 6배가 됐죠. 그럼 얘도 6배가 돼야 되니까 얘가 3의 6배인 3, 6, 18이 될 거고요. 8 더하기 x가 18이 되려면 x는 10 하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온 부분은 옆에 그림에 나와 있고, 자, 추가되는 부분이 삼각형 DEG의 넓이가 얼마다? 24다. 여기 넓이가 24래요. 여기 표시해 두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BC의 길이입니다. 여기 전체 길이 X가 되겠네요. 요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둘 다 직각이고요. 여기가 동그라미라고 같다면 동그라미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을 X라고 했을 때 여기도 X가 되고 저 두 삼각형은 당연히
AA 닮음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넓이가 24다라는 걸 통해서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녹색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y고 높이가 8인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24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인데 24가 나온다는 걸 풀어볼게요. 자,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4가 되고 4 곱하기 y가 24가 되니까 4y는 24라는 식이 세워지면서 y는 6cm라는 게 구해집니다. 아하, 여기를 구해봤더니 여기가 6cm래요. 자, 이제 그럼 닮음비를 통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저 녹색 삼각형과 이 핑크색 삼각형의 닮음이잖아요. 자, 녹색 삼각형에서 우리가 저 8, 이 8에 해당되는 거는 직각과 x를 끝각으로 하는 변이죠. 8대. 그럼 이 핑크색 삼각형에서 직각과 x를 끝각으로 하는 대응변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닮음비는 8대 12. 4로 나눠서 간단하게 하게 되면 2대 3이 되고요. 이 닮음비가 다시 녹색으로 돌아와서요. 직각과 동그라미를 끝각으로 하는 변이 y였는데 그 y를 찾아봤더니 6이었죠. 6이 되고요. 6대 그 녀석의 대응변은 여기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AF를 편의상 XY를 썼으니까 뭐 K라고 한번 해볼까요? K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참 이게 3배가 됐죠. 전항이 그러니까 후항도 3배가 되게 되면 K는 3의 3배인 9가 되고 여기가 9가 됩니다. 그러면 X는요. 얘 더하기 얘고요. 이만큼이 9고 이만큼이 6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15cm 하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똑같은 문제네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열심히 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꼭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 문제집에서 똑같은 문제 찾아서 이렇게 교재를 만든 거예요. 둘 다 선생님 설명 듣고 풀면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생님 앞에서 설명도 똑같이 한번 해주니까요. 충분히 기본이 조금 부족한, 현재는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따라할 수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각이 똑같은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 둘 다 직각이고요. 여기를 각 X라고 한다면 여기도 각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그만 녹색 삼각형과요. 여기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 두 개가 서로 AA 닮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DE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그랬죠. 이 DE를 우리가 편의상 X라고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앞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DEG의 넓이가 10이다 라는 걸 통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DEG면 이 녹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10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밑변, 얘를 높이로 두고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이니까 거기다 2분의 1을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 12가 된다. 요렇게 약분하면 2가 남으면서 2x가 12가 되니까 x는 6.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d2를 x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답이 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찾아봤더니 6이 된대요. 자,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먼저 여기를 y라고 두고 y를 구해서 y에다가 x인 6을 더해서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녹색 삼각형에서 이 DG, 즉 4cm에 해당되는 대응변은 핑크색에서는 어디냐면 직각과 x를 연결하는 변이니까 직각과 x를 연결하는 변 6이 되겠습니다. 대응변을 좀 더 닮은비를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2대 3이 되겠고요. 2로 나눠서. 자, 다시 녹색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변은 6cm고요. x였는데 우리가 구했죠. 핑크색에서는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변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해야 되는 y가 되겠습니다. 전항이 3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3배를 해서 y를 구하게 되면 y는 9가 되겠고요. 여기가 9라네요. 이만큼이 9, 이만큼이 6이니까 두 개를 더한 녀석의 답은 1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공식을 외울 땐 위치로 외우자 라고 그랬는데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AB의 제곱, 이 왼쪽의 제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밑변이 지금 이 수선의 발효에서 두 개로 잘리는데 그 중에 왼쪽 곱하기 밑변 전체, 그래서 선분 BH 곱하기 선분 BC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AC의 제곱은 이제 오른쪽의 제곱이죠. 그래서 잘린 오른쪽 곱하기 밑변 전체, 그래서 선분 CH 곱하기 선분 BC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AH, 이 높이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었죠. 선분 BH 곱하기 선분 CH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살짝 지울게요. 자, 4번
AB 곱하기 AC는 얘가 밑변 높이일 때가 되겠죠. 그럼 얘를 밑변 높이로 보고 나서 구한 넓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BC 밑변 곱하기 높이 AH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이 된다 그랬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제곱합과 같다라는 거고요.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자, 이걸 쓰는 공식을 쓰는 환경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빗변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다시 직각이 만들어질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간혹 문제 중에서 함정으로 자, 여기가 직각이 아닌데 요렇게 직각으로 내려와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식을 막 열심히 외웠는데 그 공식을 언제 쓰는지 정확하게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거를 여기다 갖다 쓰게 되면 틀려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용한 문제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닮음으로 풀지 않고 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거고요. 닮음의 풀이가 궁금한 친구는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닮음비로 풀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유형의 학습의 목표는 저 공식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활용하고 공식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풀어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xy의 값을 구하래요. 먼저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 x만 사용한 식을 구할 거라서 얘 곱하기 얘가 얘의 제곱임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의 제곱은 16 곱하기 x가 되고요. 11을 제곱하면 144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 16분의 144, 4로 약분하게 되면 44 16분의 4 32, 46 24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x는 9하고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뭐 닮은 삼각형 같은 거 하나도 안 찾았죠? 그죠?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두 번째로 이 y는 오른쪽에 해당되잖아요. y의 제곱이 잘린 오른쪽 곱하기 밑변 전체다 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y의 제곱은 이 잘린 밑변의 오른쪽 9 곱하기 밑변 전체는 9 더하기 16이니까 25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럼 곱하게 되면 9, 5, 45, 4 올라가고 2, 9, 18에 225고 우리가 제곱해서 225가 되는 값은 15다라는 걸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도 말씀드렸고 외워두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부탁드릴게요. 써봅시다. 11의 제곱은 121. 자, 12의 제곱은 144.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따라서 얘기하세요.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여기까지만 외워줘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거나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할 것이다. 외우는 건 딱 5분 고생하지만 한번 외우고 나서 얘네들로 계속 쓰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풀 때마다 다시 한번 재암기가 되고 풀 때마다 속력이 붙고 정확도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덜 피곤하겠죠. 큰 곱셈을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거니까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쪽 문제는 지금 우리가 외운 형태가 아니라 살짝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뒤집어져 있을 때는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쟤를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쟤를 다시 90도 정도 돌려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12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15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우리가 구하는 y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가 9인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상태에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닮음비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그럼 한번 닮음비로 풀어볼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박하게 푸는지. 물론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예제곱이 예 곱하기 예다라는 걸 통해서 x를 구하고 x가 구해져서 예제곱이 예 곱하기 예다라는 걸 통해서 y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개념 확인을 할 때 여기서 세 가지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바깥쪽에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빗감치라는 오른쪽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빗금치라는 빨간색 거 하나. 그게 다 닮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녹색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가 다 주어져 있죠. 짧은 것도 쓰게 되면 짧은 거가 9고 그 다음 짧은 게 10이고 그 다음 짧은 게 얼마예요? 15입니다.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3으로 나눠서 3대 4대 5거든요.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으로 봤을 때 제일 짧은 게 뭐예요? 12고요. 그 다음 짧은 게 x고요. 그 다음 짧은 게 y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닮음이니까 3대 4대 5가 되어야 돼요. 자, 맨 앞에 있는 애가 4배가 됐죠? 그럼 얘도 4배가 되면 x는 얼마? 16. 얘도 4배가 되면 y는 20하고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하지만 공식을 알고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도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은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선생님 사실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걸 알려주는 분들이 공식 연습을 아마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꼭 제발 공식도 해보시고 이렇게 편한 방법도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겠죠. 그럼 다시 90도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형태가 되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5가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AH의 길이, 여기의 길이를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저희를 푸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선생님은 3학년 내용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이 오른쪽의 제곱이 얘 곱하기 여기 전체와 같다라는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y라고 두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17의 제곱이 15 곱하기 y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17의 제곱은 289죠. 이게 15y가 되고 y는 그래서 15분의 289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가 15분의 289가 되고요. 그럼 요 녀석의 길이가요. 요 녀석의 길이가 15분의 289에서 15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분 BH의 길이는 15분의 289 빼기 15가 되고요. 통분하게 되면 15분의 289에서 15는 15분의 225가 되죠. 15를 두 번 곱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15분의 얼마가 되냐면 64 이렇게 되게 되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가 15분의 64.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높이니까 이 h의 제곱이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제곱은 왼쪽 15분의 64 곱하기 이 오른쪽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면서 64가 되면서 제곱해서 64가 나오는 x의 값은 8이 되겠죠. 그래서 8하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이게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선생님이 높아심에서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 지우고요. 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사용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 보이죠? 이거 두 개가 당연히 닮음이겠죠? 직각, 직각 있고, 여기 서로 억각으로 같겠죠? A의 닮음이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17이 됩니다. 자, 그럼 닮음비를 세워보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녹색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1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우리가 현재 모르죠? 우리가 얘를 편의상 선분 BD라고 한번 해보죠, 그냥. 네, 선분 BD. 뭐 문자 주지 말고요. 자, 요거는 다시 이 녹색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잇는 변의 길이가 15가 되고요. 이 녀석은 이 핑크색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잇는 변이니까 17의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가요, 내항 곱하기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요, 식을 마저 쓸게요. 선분 BD 곱하기 15가 되겠죠. 15 곱하기 선분 BD는 17 곱하기 17, 즉 17의 제곱이 되면서 289가 되고요. 선분 BD의 길이가 15분의 28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분 BH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선분 BD는 여기 전체였는데 그게 15분의 289였고요. 거기에서 15를 빼서 구하게 되면 15분의 64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죠. BH는 여기가 15분의 64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거는 뭐가 되냐면은요, 우리가 이 AH 이걸 X라고 두고 얘는 X라고 두고 써볼게요. 여기서 이용할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핑크색 작은 직각삼각형과 선생님이 아까 칠했던 이 녹색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자, 핑크색에서 이 제일 짧은 변에 해당되는 5분의 64가 대응되는 변은 이 녹색에서는 여기가 제일 짧죠? X가 되고요. X는 그 다음에 다시 핑크색으로 돌아와서 X가 되겠죠? X는 그러면 이 핑크색 삼각형에서 두 번째로 긴 변이 되고요. 그거에 대응되는 녹색 삼각형의 변은 두 번째로 긴 변 15가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여기 15분의 64죠. 미안해요. 그래서 내항의 곱은 x의 제곱이 되고 외항의 곱은 이렇게 곱하면 64가 돼서 같은 식이 나오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든 닮은비를 이용하든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겠지만 공식을 꼭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은 요번에는 그냥 공식만 이용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사각형이니까 여기 당연히 90도가 되겠고요.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는 17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이 이 오른쪽 곱하기 여기 전체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x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17의 제곱이요, 15 곱하기 x가 되고요. 17의 제곱은 289죠. 289가 15x가 되니까 x는 15분의 289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BH를 구하게 되면 이 x가 15분의 289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BH의 길이는 선분 BD, 즉 다시 말해서 15분의 289에서 DH를 빼면은 요만큼만 남겠죠. 15를 빼면은 되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숫자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자, 15를 15로 통분하게 되면 225가 돼서요. 얘는 15분의 64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방금 구한 이 BH의 길이가 15분의 64가 되고요. 선생님은 공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높이의 제곱이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선분 AH의 제곱이 밑변의 왼쪽 15분의 64 곱하기 오른쪽 15고요. 곱하고 나면 64만 나면서 제곱해서 64가 나오는 선분 AH의 길이는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은 옆에다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얘도 우리가 이렇게 직각이고 거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응용 공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이 빗변의 중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그 삼각형의 무엇이다? 외심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심이기 때문에 그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잘 모르는 친구들은, 기억을 까먹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외심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길이가 같다라고 할게요. 이르는 길이가 같다. 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쓰이는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외심 내심 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선생님은 뭐를 이용을 할 거냐면요. 자, 여기를 x라고 두고요. 자, 이 높이의 제곱이 이 밑변의 왼쪽 곱하기 오른쪽과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먼저 x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높이의 제곱, 4의 제곱이 되겠죠. 4의 제곱이 왼쪽 곱하기 오른쪽, x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은 2x가 돼서요. 우리가 구하는 x는 8이 되고요. 저희가 8cm랍니다. 그럼 여기 전체 길이가 몇 cm가 되나요, 여러분들? 전체 길이가 이만큼이 8, 이만큼이 2니까 10cm가 되는데 이 m은 얘를 정확하게 반으로 이렇게 가르기 때문에요. 이만큼은 5cm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2cm니까 남은 여기가 3cm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우리가 색칠된 넓이를 구해야 되는 직각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3cm, 높이가 4인 녀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MH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우리가 답이 6cm 하고 6제곱cm 하고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다 옆에 그림에 나와 있고요. BM은 MC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중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편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사실 세 개의 거리가 다 똑같아요. 저건 이제 지금은 이용은 안 하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종전이랑 똑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응용 공식을 이용할 거고요. 우리는 이 길이를 x라고 두고 나서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높이가 8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높이의 제곱이 그 수선에서 밑변이 잘린 왼쪽 곱하기 오른쪽, 즉 x 곱하기 4와 같다라고 풀 거고요. 88에 64가 4x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16이 되겠네요. 네, 여기의 길이가 16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게 되냐면 16 더하기 4cm니까 20이 되고요. 그 20을 반으로 나눈 이 길이가 10cm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는 여기가 4니까 6cm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MH의 넓이는 밑변이 6, 높이가 8인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잊지 마시고요. 이 문제의 답은 24하고 풀리게 됩니다.